슬레이트 지붕, 초가집도 없애고.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살아오는 동안 기와집에 대한 로망이 컸다. 초가집에 살면 너무도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붕의 볏집은 시간이 지나면 썩기 마련이어서 이곳에서 진해, 군뱅이 등 온갖 해충이 우글거렸고, 그걸 잡아먹으려 참새가 집을 짓는가 하면 또 그런 참새를 잡아먹으러 뱀이 들어오기도 하고, 집안 가득히 퀴퀴한 냄새가 가득했다. 그래서 매년 새 집으로 지붕을 갈아줘야만 했는데 이게 여간 수고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가장 발달된 한양에서조차 8할 이상이 초가집이었다고 하니 초가집을 벗어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대단한 영예일 수 있었다. 양반들도 초가집에 사는 경우가 허다했었다는. 심지어 1970년 당시 전국의 250여만 농가들 중 약 80%가 초가지붕이었다고 한다. 국민 중 절반이 초가집에 살았던 것이다. 때문에 새마을운동 초기에는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는 것을 새마을 사업인 양 생각할 정도로 지붕 개량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70년대 초 초가집의 모습이다. 초가집을 없애서 병충해도 줄이고, 가마니의 재료이자 쇠여물로 쓰이는 볏집을 절약하자는. 지붕만 바뀌어도 그 효과는 대단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의 모습이다. 그런데 1975년이 되면 전국의 거의 모든 농가들의 지붕이 슬레이트나 시멘트 기와로 바뀌어지게 되었으니 농민들이 느꼈던 그 감회란 어떠했겠는가. 단순히 바뀐 정도를 넘어 눈부시게 달라졌다. 지붕이 바뀌고 주택이 개량되자 농촌의 모습이 극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예전의 그곳이 아니고 예전의 그들이 아니었다. 와, 상전벽해라더니. 또 푸른색과 붉은색의 지붕은 마을 풍경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70년대 중반까지도 여전히 남아있던 초가지붕은 조국 근대화의 걸림돌이자 낙후된 전근대를 상징했다. 왜 아직도 초가집인 거야? 당장 바꾸셈. 물론 오늘날 슬레이트는 발암 물질인 석면이 들어있다고 해서 요즘은 석면 슬레이트를 강판이나 기와로 교체하는 운동이 불고 있긴 하다. 넓어진 포장도로, 마을 길도 넓히고, 구한말 서양인들의 눈에는 조선의 구불구불하고 좁디 좁은 비포장도로만큼 낙후함을 상징하는 것도 없었다. 그중 1883년 조선을 방문한 미국인 퍼셜 로엘의 글은 꽤나 충격적이다. 조선의 도로는 도로라는 이름이 과분할 정도로 빈약하다. 그저 오가는 사람들의 발자국에 따라 만들어진 원시적인 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장교는 이렇게 말했다. 1885년 선교사가 찍은 사진이다. 길이 몹시도 좁다. 당시 대부분의 도로 사이즈가 저랬다. 조선 땅에서 첫 발음을 내디뎌 서울까지 가는 동안 중간에 수십 킬로미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논두렁길이었다. 고로 사람이 나란히 걷기도 힘들었고 수레가 다닐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런 좁은 비포장도로를 넓은 포장도로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초가지붕을 없애는 것과 함께 농촌 근대화의 징표와도 같았다. 하지만 마을길을 닦은 것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는 것과는 달리 공공재였기 때문에 인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당시 마을 길넓히기 사업은 이런 식으로 추진됐다. 쿵짝쿵짝쿵짝쿵짝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마을회관의 확성기로 마을 이장은 걸핏하면 꼭두 새벽부터 노래를 튼다.
그 소리에 더 자려 해도 잘 수가 없었다. 학교에서도 마을에서도 라디오에서도 울리는 새마을 노래. 이제 하도 들어서 귀에 덮개가 앉게 생겼다. 한바탕 노래를 틀고 난 뒤에는 대한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을 이장의 한 말씀이 꼭 나왔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일에도 마을길을 넓히고 포장하는 작업이 있으니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일도 많은데 허구한 날 나오라니 거참. 그런 식으로 마을길이 넓어지고 포장도로가 생기자 시범마을로 선정되면 아스팔트 길도 닦였다. 가장 먼저 지게가 사라지고 리어카가 들어서게 된다. 사실 지게는 지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상징과도 같았다. 미국인 선교사 무스는 이렇게 말했다. 조선의 지게는 어깨에서 허리에 이르는 등판에 골고루 무게가 분산되기 때문에 1인당 230kg의 무게를 지고 1.6km의 거리를 쉬지 않고 짊어지고 갈 수가 있다. 이런 지게야말로 전세계에 오직 조선밖에 없으므로 가히 조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일본에도 지게는 있었다. 어쨌든 산이 많고 길이 좁은 한반도에서 지게는 탁월한 운반수단이어서 한국전쟁 당시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군도 지게를 사용했고 한국군의 보급부대에는 아예 지게부대라는 것까지 있을 정도였다. 한국전쟁 당시 지게부대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런 지게가 리어카의 등장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만 것이다. 한편 도로를 넓히는 작업을 하면서 도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수구 시설도 새롭게 만들게 된다. 이제 길거리 아무데나 쓰던 물 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길이 넓어지자 경운기도 등장하게 되고 경운기의 등장으로 소는 더 이상 밭을 갈지 않아도 됐다. 포장도로 덕분에 도시와의 교류도 활발해져서 예전과 달리 상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아지게 되었으니 김치에 고춧가루가 듬뿍 들어가고 음식 맛이 점점 매워진 시기도 70년대 이후부터다. 더 이상 농민들은 자기가 먹을 작물만 농사짓는 과거의 농부가 아닌 판매용 작물을 생산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영농인으로 변모하게 된다.